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시간 객체인식 인사이트를 한 2조이고요. 여기 서태현하고 여기 조세민하고 저는 발표를 맡은 윤혜영입니다. 최근 1인 미디어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와 재미들도 제공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수록 SNS상 초상권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SNS에 원치 않게 자신의 얼굴이 올라가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찾던 중에 정재욱 변호사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여행 중 길거리 영상을 찍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얼굴이 촬영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상권에 대한 자세한 법안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폭력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시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 헌법 제10조 제1문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 헌법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SNS에 자신의 얼굴이 원치 않게 올라가는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 사례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진이나 실시간 방송에서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 기술이 필요함을 더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최종 프로젝트는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면 학습된 유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블러 처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욜로를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고 페이스넷 학습을 통해 학습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자이크 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본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저희 플로우 차트인데요. 먼저 욜로를 실행하고 캠 영상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특정 인물을 제외하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얼굴을 인식하고 탐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페이스넷을 실행하여 학습된 유저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 다시 얼굴을 인식하고 탐지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학습된 유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생기면 모자이크 처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다음 프레임을 입력받으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얼굴이면 전체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그냥 얼굴을 인식하고 탐지하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페이스넷 실행 없이 모자이크가 실행됩니다. 이 또한 다음 프레임을 입력받으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욜로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로 이는 오직 한 개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한 개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실시간 물체 감지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미지를 리사이즈해서 한 번에 CNN을 실행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각각의 영역에 대한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욜로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먼저 욜로 버전 5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 버전이고 화이토치 기반 프레임워크에서 구현되는데 버전 4, 직전에 나왔던 버전 4에 비해 빠른 속도와 낮은 용량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욜로 버전 4를 사용하는데 얘는 다크넷 기반으로 구현되는 버전이었고요. 버전 5에 비해 느린 동작이나 동작을 갖지만 FPS 성능이 최적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욜로 버전 4는 욜로 버전 5보다 웹캠 연결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저희는 욜로 버전 4를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욜로 진행 과정에 앞서서 저희는 데이터셋 선정이 가장 먼저 필요했는데 최대한 많은 얼굴을 인식하고자 다양한 표정이나 가려진 얼굴도 나오고
다양한 각도의 얼굴이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저희는 와이더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와이더 데이터셋 안에는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었고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박스 레이블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가 필요했는데 욜로의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알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야 했기에 이미지 크기 조절을 진행하였고 2% 사진 대비 2% 이상의 2% 이상의 비율을 갖는 얼굴만 박스 레이블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2,000개의 트레인 데이터셋 중에 5,000개 가량의 사진 라벨링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를 입력 데이터로 넣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습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는 다크넷 기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웨이트 파일이 생성되었고 이 웨이트 파일은 나중에 욜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웹캠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받고 그 웨이트 파일을 이용한 욜로 디텍션을 통해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저를 입력받아 유저를 제외한 사람들을 블러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페이스넷을 사용하는데 페이스넷은 얼굴 이미지를 128차원으로 인베딩하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미지 간 거리를 통해 분류하는 것으로 학습된 유저에 대한 굉장한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스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플렛 로스라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앙코르랑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는 쉽게 말해 각각 입력된 유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입력된 유저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리플렛 로스는 이러한 인베딩된 값들의 거리를 측정해서 앙코르 즉 입력된 유저와 포지티브 같은 사람의 거리를 최소화시키고 앙코르 유저와 네거티브 다른 사람의 거리를 최대화하기 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페이스넷에 앞서 유저의 입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저희 조원들의 사진을 넣어 유저를 입력했는데 트레인 이미지로는 유저당 5장의 사진을 입력했고 테스트 이미지로는 각각 1장의 사진을 넣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굴만 크롭하는 과정을 거쳤고 얼굴을 크롭한 사진으로 어그멘테이션을 거쳐 사진을 랜덤으로 추출하였는데 이 어그멘테이션은 오버피팅, 이 트레인된 사진에만 너무 적합하지 않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여 각도도 좀 조절하고 RGB의 비율도 조절하여 여러 사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베딩 벡터를 추출해야 했는데 저희는 페이스넷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프리트레인된 VGG 페이스2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셉션 레즈넷 V1 모델을 적용하여 인베딩 벡터를 추출하였는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각 사람별로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후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SVC 웨이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SVC 웨이트 파일로 저희는 분류를 진행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입력받으면 이 사람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추출하게 되고 아까 보셨던 이 파일의 이 그림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률을 표현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던 욜로와 페이스넷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필요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인식이 되면 먼저 욜로로 페이스를 디텍션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사람이 유저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률 0.6 이상일 때는 맞다고 표시하고 아닐 때는 else라고 표시하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입력 사진을 넣으면서 정확도에 관한 굉장한 차이를 보았는데 그러한 요소로는 저희가 3가지 정도 찾았습니다. 먼저는 입력 사진의 장수, 입력 사진의 각도, 입력 사진에 대한 명도에 관한 요소를 나눠보았는데 첫 번째 요소로는 입력 사진의 장수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다 고정한 채로 5장, 20장, 50장을 넣어봤을 때 5장에서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피크 값을 제외한다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가졌고 20장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졌고 50장일 때는 다소 낮은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약 20장 정도가 최적의 결과였고 가장 많이 사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을 거라고 했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사진의 각도인데요. 저희가 정면으로만 촬영한 사진 30장과 여러 각도로 촬영한 사진 30장을 넣어 비교해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넣었을 때가 더 2배 가까이 잘 나왔고
확인해본 다양한 각도로 확인해본 결과 이 끝에서 끝이나 위에서 아래까지로 다양한 각도보다는 정면에서 약 30도 위아래 양옆으로 30도 정도만 찍힌 게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에 대한 명도인데요. 밝든 어둡든 항상 잘 인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진의 명도도 중요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정할 필요 없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RGB 비율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기에 금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각 요소별로 비교해본 결과 각도가 가장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장수, 그 다음으로 명도가 중요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욜로 최신 버전인 욜로 V5를 사용하면 FPS나 정확도 측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페이스넷을 사용하면서 이게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얼굴 식별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저해상도 CCTV와 같은 환경에서도 얼굴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별도의 설치 과정이나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므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사회적 문제인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개선이나 정확도 향상과 같이 세세한 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면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서도 수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PU를 쓸 수 있는 콜앱에서 코드를 진행하였더니 생각보다 많은 제한점이 존재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저희가 원래 초안으로 고안했던 것 외에 웹페이지로 이 결과를 표현해내고자 했는데 시간상과 개발의 능력의 한계로